꽃다운 20대 나이에 결혼을 하고 딸 하나 아들 하나 내 살 같은 자식을 낳아 기르며 인생의 절반을 넘게 엄마이자 아내로 살아온 두 사람. 같은 시대를 관통하며 꽤나 비슷한 삶을 살아온 그녀들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단순히 눈으로 보이는 외면의 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이 좀 더 궁금했던 제작진의 특별한 주문에 텅 빈 가면 위에 내면에서 비추는 진짜 얼굴을 그려나가는 두 사람. 마침내 마주하게 된 얼굴은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전체적으로 일단 이분은 사랑을 많이 품고 계시는 분이고 하트가 반쯤 채워져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고 싶은 그런 마음, 공허한 마음, 채워지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본인이 모든 좀 사람들에게 더 돋보이고 매력적이고 더 관심을 받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을 표현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사랑과 관심을 갈구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두 사람. 드디어 한자리에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그냥 사랑을 표현한 거. 저는 최예진입니다. 저는 김은주고 수원에서 왔어요. 여기 50대 초반. 저도 50대 초반에 갔습니다. 통성명도 끝냈으니 이제 가면을 벗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이쁘시고 날씬하세요. 저 부러워요. 아유, 별 말씀을요. 제가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는데 고등학교 졸업할 때 88kg였거든요. 88kg였거든요. 한평생 살의 굴레에 갇혀 살아왔다는 은주 씨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하루에 만보, 목표를 정해놓고 걷기 운동을 한다는 은주 씨. 의욕 넘치게 파워워킹으로 시작했으나 물 먹은 듯 점점 무거워지는 발걸음에 급기야 멈춰서고 마는데요. 제가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무릎이나 관절에 무리가 가서 다른 운동은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걷기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곤 걷기뿐이지만 이마저도 힘에 부칠 땐 어쩌다 이렇게 살이 쪘을까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한다는데요. 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점점 살이 쪄서 25kg 정도 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살이 엄청 찐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질병도 힘들지만 좀 사람들의 시선이 싫죠. 이 외모로 판단을 하고 상식 이하의 짓을 했을 때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뜻대로 안 될 때가 그때가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노력하셨는데 잘 안 되셔서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너무 날씬하고 예쁘세요. 저는 한 번도 날씬했던 적이 없는데 비결이 뭐예요? 반면 50대 나이에도 변함없이 44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인공.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혜진 씨가 어느 분이신가요? 저요. 그러면 그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제 딸입니다. 딸이요? 네. 따님이시면 그럼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25이요, 올해. 그럼 어머님 저는 52입니다. 어떤 일로 오신 거예요? 비행기 타러. 비행기를 타고 올라갔다가 낙하산을 타고 돌아오는 스카이다이빙을 하러 온 건데요. 두근두근 설렘 한가득 안고 드디어 하늘 위로 출발. 지상으로부터 4km 지점에 도착하자 거침없이 문을 열어 젖히는 예진 씨. 첫 주자답게 망설임 없이 점프. 바람결에 몸을 맡기고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예진 씨. 온 몸을 타고 흐르는 이 짜릿한 전율에 중독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데요. 1분 남짓. 여러 가지 자세를 취하며 하늘을 진짜 날고 있는 중이랍니다. 삶의 이유와 즐거움을 또 한 번 발견하게 된다는 예진 씨. 베테랑 실력자답게 착지까지 깔끔하게 완료. 어떠셨어요? 최고. 그렇다면 동년배인 은주 씨의 관심사는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평생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이렇게 좀 아파서 죽다 살아난 적이 있어요. 부쩍 더워진 날씨에 지쳐 돌아온 집. 쓰러지듯 소파에 몸을 맡기는 은주 씨. 온몸이 천근만근. 걷기 운동 한 번에 넉다운이네요. 아이고. 어릴 적부터 통통했지만 갑자기 살이 찐 건 결혼 후의 일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퇴실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도 하고 운동도 못 하고 또 손님들한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점점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한 25kg 정도 늘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살이 이렇게 좀 잘 빠지지 않고 점점 느는 것 같아요. 최고 몸무게 105kg을 찍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며 체중 감량 성공했지만 매번 요요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체크해야 하는 그녀의 공복 혈당은 174 나왔네요. 제가 혈당이 높아서 오래전부터 당뇨약을 먹고 있어요. 당뇨약뿐만 아니라 하루에 챙겨 먹어야 하는 약만 서너 개. 당뇨약, 고지혈증, 고혈압, 혈관 맑아지는 약이에요. 수시로 검진을 받고 약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 어쩌다 이렇게까지 건강이 악화된 걸까? 독소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생기고 살이 잘 안 빠지는 것 같아요. 독소 때문인 걸까? 무릎을 펼 수 없을 정도의 관절염과 밤이 되면 손발이 저릿한 부종까지 나타났다고 합니다. 급기야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의 공포까지 그녀를 덮쳐왔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한쪽에 힘이 안 젖어가지고 수원에서 큰 병원에 갔는데 이 MRI 찍었는데 여기 턱 밑에 하고 머리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좀 많이 절망적이었고 가족들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나는 이제 이대로 못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서글프기도 했었어요.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위기를 겪은 뒤 건강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고 그때는 제가 애들 둘을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은 애들을 키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노래방 청소하고 밤에는 택시 끌고 나오고 이런 적도 있고 3일 밤낮을 막 택시 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시끌벅적한 고깃집. 스카이다이빙으로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셨어요. 모임에서 단연 최고 연장자지만 위화감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녀. 50대 나이에 이렇게 체력 관리 잘 해서 너무 청춘처럼 젊게 사시니까 저도 너무 부러워요. 네. 노릇노릇 불판 위에 맛있게 구워지는 삼겹살에 두 손을 쉬질 않고 입은 더 분주해지는데요. 자고로 삼겹살은 속도전. 오케이. 이 타이밍에서 굳이 한마디 해야겠다는 예진 씨. 누가 고기를 작게 자르래요? 이거는 제 스타일이니까요. 아니면 직접 구시던가 아니면 예진 씨가 맞이할 인생 후반전도 지금처럼 행복한 모습이길 기대해 봅니다. 은주 씨는 운동 삼아 동네 산책에 나섰는데요. 갑자기 멈춘 발걸음. 내가 좋아하는 떡이 있네. 좋아하는 떡이 잔뜩이지만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바라보기만 하더니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는데 발걸음이 쓸쓸해 보이네요. 떡하고 빵집을 잘 못 지나가. 신랑이 그러는 거예요. 왜 떡순이가 떡집을 그냥 지나가냐는 거예요. 그때 내가 1년 6개월 동안
떡하고 빵을 끊었었거든요. 그래서 말 시키지 말라고 그냥 짜증난다고. 독하게 마음을 먹었건만 어찌된 영문인지 체중계 숫자는 올라갈 때마다 내려갈 줄 모릅니다. 아휴, 또 늘었네, 또 늘었어. 얼마나 드신 거예요? 한 3kg 늘은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움직여 볼까 싶어 부지런히 집안 살림을 하는 깔끔주부 은주 씨. 그런데 이 시간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있다는데요. 늦은 오후. 나름대로 관리하는 은주 씨 이제야 한술 뜹니다. 점심 식사가 너무 늦으신 거 아니세요? 뭐 집에 아무도 없고 그러면 그냥 대충 뭐 때우고, 이제 엄마로서 좀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고 또 아내로서 좀 뭔가 보여주고 싶은데 이렇게 뜻대로 안 될 때가 그때가 제일 속상한 것 같아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두 사람,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특별한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는데요. 피 한 방울로 체내 염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생혈액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말초 혈액의 피를 뽑아 슬라이드에 묻힌 뒤 현미경에 올리면 끝. 어떻게 염증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염증 관련된 단백질들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피 속에. 단백질들이 늘어나면 이렇게 적혈구를 연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연전 현상이 심한 분들은 내 몸에 염증이 많을 가능성이 좀 더 높겠구나.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검사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 한눈에 봐도 확연한 차이가 나는데요. 여기 김은주 환자분의 혈액을 보면 혈구들이 모두 연이어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연전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김은주님처럼 연전이 심한 분들을 연전 현상이 심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최예진님 같은 경우는 연전 현상이 심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연전 현상이 심한 환자의 경우 몸에 염증이 자꾸 생기는 체질 상태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욱 상세히 진찰해야 합니다. 염증이 질병을 일으키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너무 충격적이고요. 몸에 염증이 많아서 앞으로 이렇게 관리를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몸에 염증이 계속 쌓이고 배출이 되지 않으면 건강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잘 알고 있듯이 혈관에 손상을 주어서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또 만성적인 염증으로 그 부위가 섬유화가 돼서 종양이 생기거나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만에서 염증 질환으로 이어지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실제 비만은 전신적인 염증 상태로 만성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독소가 쌓이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해독 불능의 상태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신체의 해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평소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